안녕하세요. 센 핫트렌드의 양혜선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특집, 이번 주엔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여름을 주제로 한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름은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 멋진 몸매를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제가 다이어트에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 곳곳에 멋진 몸매의 스타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그녀의 몸매를 감상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다이어트 욕구가 팍팍 일어나겠죠? 벽에 붙이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대한민국 최강 몸매를 자랑하는 스타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부터 저 혜선이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빵빵 그녀들 나와주세요. 노출의 계절 여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분은 누굴까요? 36, 25, 35. 7월에 실시될 대한민국의 대표 미인을 뽑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분들, 세상의 모든 날씬녀들, 그리고 전문가 55명이 꼽은 이기적인 몸매의 연예인들일 텐데요. 2009년 이기적인 몸매들, 8등 신파와 글래머파로 나뉜다고 합니다. 신미나, 한예슬, 전지현의 늘씬날씬 8등 신파, 한채영, 김혜수, 이효리의 글래머파. 이들 중 과연 누가 진정한 이기적인 몸매의 승자가 될 것인가? 8등 신과 글래머의 우아하고도 섹시한 대결 시작합니다. 최보람 선배님은 일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여자가 싹 지나가니까 글래머. 이렇게 팔로워가 되더라고. 난 아직도 저런 여자들이 좋단 말이야. 최보람 선생님도 눈길이 간다는 글래머파부터 살펴볼까요? 이기적으로 크지만 둔해 보이지 않는 가슴은 단연 최고. 마른 몸에 예쁜 가슴, 여기에 긴 다리까지 결점이 없다는 극찬을 받은 이분. 아니, 누구란 말입니까? 한채영 씨인데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 동료 여자 연예인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1등에 선정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부각되는 가슴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 가슴에 찔리면 상당히 따끔하겠다, 뭐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대표적인 글래머 스타고요. 한채영은 여성의 심볼로 표현되는 가슴이 매력적인 여배우죠. 크기와 아름다움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착한 가슴 덕에 바비 인형이란 닉네임도 생겼다던데요. 유부녀가 이러심 아니되옵니다. 아니야 진짜. 가슴 라인이 돋보이는 이효리. 가슴과 허리로 이어지는 선이 최적의 섹시함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표를 획득했는데요. 적당한 키에 탄력 넘치는 몸매. 어우, 판타스틱해요. 서구적 체형과 동양적 마스크가 조화를 이룬 원조 건강미인 김혜수는 18표로 글래머 연예인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해 4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력있고 육감적인 몸매를 지닌 진정한 글래머이죠. 김혜수 씨는 데뷔와 함께 상당히 당시에는 통통한 외모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외모나 몸매를 감춰갖고 상당히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깜보라든지 아니면 뭐 수롱에서 건진 내 딸 2라든지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찍었던 영화에서는 그렇게 몸매를 드러내지 않았고 극구 노출 장면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이 접어들면서 점차 이제 노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노출을 하는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여성,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아름다운 여성으로 오히려 그 자리를 잡아가는. 조사 결과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 드라마에서 건강미 넘치는 수영복 몸매를 뽑는 김선아 씨. 방송 후 네티즌들은 수영복 몸매를 보니 정말 육덕지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육덕지다가 무슨 뜻이냐고요? 건강한 정도의 살이 있는 보기 좋은 몸매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건강한 모습은 보는 이의 눈도 즐겁게 해주는군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지 않은 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좋은 몸매를 가졌다라고 이제 주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주목받는 부분은 역시 그 가슴 라인입니다. 일각에서는 송혜교 씨가 축소 수술을 고민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남성 팬들이 이제 가을 동화의 한 장면인
그 바닷가에서 뛰는 장면에서 그 송혜교 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뭐 로망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은 극과 극 4등신과 8등신을 비교해보고 계시는데요. 21세기가 원하는 미녀는 4등신 아니고요. 그렇죠. 바로 8등신입니다. 8등신은 인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황금 비례로 인간의 체형에서 신장과 머리 길이의 비가 8대 1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글래머 연예인에 맞설 여신 닮은 한국형 8등신, 균형 잡힌 늘씬한 몸의 8등신 미녀들 등장합니다. 자로 잰 듯한 비율로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신민아 씨 29표를 받았네요.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비율, 허리에서 힙부까지의 라인은 동급 최강이란 호평이 이어졌네요.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8등신 미녀로는 그 신민아 씨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신민아 씨는 얼굴이 상당히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몸매가 상당히 서구적이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고 있어서 광고주라든가 아니면 그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선 정말 신이 내린 몸매다. 히프 라인이 좋아 뒤태가 매력적인 한예슬, 설명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S라인의 8등신 스타 전지현까지 8등신 라인에 등극했는데요. 큰 키에 매력적인 몸매, 이들의 모습에 이제 외국 배우들도 울고 가겠군요. 기자님, 저 혜선이도 8등신 미스코리아거든요. 미스코리아라고 해서 전부 그 8등신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는 외모도 물론 보지만 그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몸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남자 편을 살짝 볼까요? 전문가들도 월드스타비와 일명 소간지로 불리는 소지섭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전문가 55명이 3명의 남자 스타에게 복수 투표한 결과 비와 소지섭은 각각 35표를 얻어 1위 자리를 나눠 가졌군요. 비는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완성된 강하면서도 예쁜 균형미가 최고였고요. 소지섭은 과도하지 않은 근육과 넓은 어깨를 바탕으로 한 매끈함으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와우! 초콜릿 볶은, 빨래판 볶은, 미소 속에 비친 볶은 모두 환상적이네요. 대표적인 몸짱 연예인은 이제 권상우 씨를 들 수 있는데요. 신인으로 데뷔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쯤이면 그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제 상반신을 공개한 거의 최초의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래머 혹은 8등신 명품 몸매 관리를 위해선 뛰고 조절하고 먹고 싶은 걸 이겨내야 하는 스타들의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 아시죠? 니들이 고생이 많다. 눈물을 머금고 독한 노력을 하는 게 힘들다면 그냥 우리처럼 생긴 대로 살면 안 되나요? 행복은 몸매 순위 아니잖아요.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여러분들은 올여름 어디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신가요? 경제 불황의 여파로 올해 여름 휴가를 아예 포기한다는 분들 참 많으셨는데요. 실제로 올여름 작년에 비해 해외로 휴가를 가는 분들이 7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핫트렌드 여름 특집 두 번째는 드라마, 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저렴하고 의미 있는 휴가철 피서지 찾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와 영화 속 배경이 되었던 저것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저 혜선이가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휴가를 포기했어 라는 분들도 집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남양 특집 정보까지 저 혜선이가 준비해봤는데요. 여름 특집 센 핫트렌드, 저렴하게 즐기는 여름 피서지 속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드라마, 영화 속의 멋진 장면들. 그러나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보다 빛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촬영 장소. 만약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의 배경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런 멋진 장면에는 최고의 배경이 필수겠죠. 그런데 최근 이런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된 장소들이 최고의 관광지로도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드라마 속 멋진 배우들의 자취도 느껴보고 더불어 멋진 풍경들도 감상하는 일석이조의 테마 여행기, 지금부터 핫 이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쪽 섬 제주도. 제주도 안에 드라마 있다. 영화 쉬리, 인어공주 열리지, 그리고 드라마 대장금, 올인 봄날 등등
그야말로 제주도는 섬 자체가 촬영지로 각광받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영애, 최지우, 이병헌, 송혜교 등 굵직한 한류 스타들이 연기 호흡을 했던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제주도는 이제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동남아 여행객들에게 필수 여행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바로 진정한 한류 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제주도에 한류 벨트가 있다면 전라남도에는 남도 벨트가 있습니다. 다모, 태극기 휘날리며 등을 촬영한 순천 나간읍성, 드라마 여름향기로 이름을 높인 담양 대나무골 테마공원, 그리고 해왕사신기와 CF 촬영지로 각광받는 보성 녹차밭까지. 녹차 CF 찍는 것 같네. 녹차의 본고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오시죠. 전 세계 시선이 보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1200여 년 전 실제 장보고가 활동했던 완도에서 드라마 해신이 촬영, 이후 촬영장의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실존 인물과 드라마 속 주인공이 함께 활약했던 장소인 만큼 이곳의 관광 의미는 그 2배가 될 것 같군요. 그럼 이번엔 연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연애 이야기가 있는 명소로 한번 가볼까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여주인공 두루미가 있는 힘껏 달려와 카리스마 강마이를 껴안는 바로 그 장면.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고요. 강원도의 삼양 대관령 목장인 이곳은 베토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가을 동화, 연애 소설 등 많은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가면 가을 동화의 주인공인 은서와 준서의 이름을 딴 나무도 있다고 하니 한창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관광 코스가 될 것 같네요. 가을 동화 은서와 준서의 닭살 여행 코스로는 속초의 아바이 마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갈대바람을 맞으며 아낀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의 애틋한 모습, 직접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관광 명소는 바로 사극벨트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부터 살펴볼까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사만지 테마파크는 드라마 주몽의 촬영지로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요. 제주 김영의 태왕사신기 촬영지는 연일 일본 관광객들의 욘사마 자취 느끼기로 호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걸 사극시대를 연 선덕여왕의 촬영지, 전라남도 담양의 금성산성은 주변에 현대시설물이 없어 사극 촬영지의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군요. 이 밖에도 설악산 일대의 대조영 촬영지, 충북 단양군 온달관광지의 천추태후 촬영지, 그리고 수원시 화성에 촬영지를 둔 왕관화, 대장금 촬영장과 용인의 이산 촬영장까지 사극을 통해 역사 공부도 하고 주인공들이 직접 연기한 곳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도 직접 체험하는 시간.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하나로 연간 4조 원의 관광 수익을 올리는 뉴질랜드. 이제 드라마와 영화 속 촬영지는 세계적으로도 신블루오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라마 왕국, 거기에다 세계에서 4개국밖에 없는 자국 영화 40%대의 대한민국. 한류를 타고 뻗어가는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 속 촬영지.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보는 것, 바로 우리의 남은 과제가 아닐까요? 여우의 울음소리, 긴 머리에 창백한 얼굴로 소복 입은 귀신, 그리고 들리는 절박한 음성, 내 다리 내놔. 어린 시절 여름이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포물을 보았던 추억 있으시죠? 눈을 가린 손가락을 살며시 내리고 막았던 귀를 살짝 열게 만드는 힘. 알면서도 놀라고 결과가 뻔해 보이지만 긴장하게 만드는 것. 오싹한 공포가 주는 즐거움은 공포물만의 매력인데요. 영화, 드라마, 예능, 오락 프로그램까지 모두 오싹오싹 섬찟섬찟. 여름의 더위를 잊기에는 공포만한 게 없죠. 그래서 2009년 올 여름에도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오싹한 공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여름에 들리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뿐입니다. 히치콕의 사이코 이후 여배우의 비명 장면은
공포 영화를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올여름 탁월한 미모와 비명 솜씨를 갖춘 호러걸스의 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고괴담5 요가학원 비명에서 많은 미녀 스타들이 호러퀸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더위가 싹 달아나지 않을까요? 옥상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올해 가장 기대되는 호러퀸으로는 그 여고괴담5에 출연하는 그 신인 배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시리즈물에서 김민선, 최강희, 그리고 차이련 같은 그 여자 배우들이 발굴이 됐고 톱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모태 역할을 했던 시리즈인 만큼 상당히 가능성 있는 배우들이 많이 발탁이 돼서 올 여름도 역시 그 친구들이 상당한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안방극장에도 더위를 식힐 공포물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한국판 공포물을 총집합한 전설의 고향 K본부와 14년 만에 한국형 공포 드라마를 준비한 M본부가 동시에 편성된다고 하니 피서갈 필요도 없겠는걸요? TV 앞이 휴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전설의 고향 그리고 M 같은 어떤 대표적인 공포물들을 기억하는 시청층은 보통 30대 이상, 40대 이상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바깥 출입이 좀 적고 보통 안방 극장에서 대부분의 여가를 선용하는 그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노린 어떤 편성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남양 특집물에 늘 등장하는 건 역시 구미호인데요. 구미호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세기 구미호와 21세기 구미호 잠시 비교 분석 들어가 볼까요? 20세기 구미호의 역할은 구미호 한혜숙, 장미, 선우은숙, 김미숙, 차화연, 박상아, 송윤아, 노연희 등이 거쳐간 데 비해 21세기 구미호는 박민영이 맡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구미호는 이쁜 여배우들의 몫이군요. 그 변신 과정을 살펴볼까요? 20세기 구미호는 눈이 빨개진 뒤 팔에서부터 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가죠. 반면 21세기 구미호는 등 뒤로 검은 선이 생기면서 저고리는 벗어 던지네요. 우와, 꼬리가 무려 9개나! 역시 21세기는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 덕을 톡톡히 보고 있군요. 그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 여자 배우가 어느 정도 연기력 인정받은 두 가지 캐릭터를 하면 된다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장희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미호입니다. 그래서 구미호란 배역을 마치고 났을 때에 인정을 받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배우들이 있는데요. 송윤아 씨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어떤 트렌디물, 젊은 청춘물에만 등장을 하다가 구미호를 통해서 다양한 연기를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이와는 반대로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천편일률적인 그리고 부정확한 대사 소화로 입만 열기만 하면 그 공포물인데도 웃음이 터져 나와서 이후에 계속 그 연기력 논란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PD님, 저도 구미호를 변신시켜주세요. 한국의 공포영화는 우리 정서 깊은 곳에 녹아있는 한과 가정사를 주로 다루다 보니 가족을 소재로 한 원한을 품어서 복수를 하는 식의 월화의 공동묘지 같은 영화가 인기를 끌었죠. 불쌍해서 울고 무서워서 놀라고 말이죠.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귀신들. 처녀 귀신, 몽달 귀신, 할매 귀신 등 오싹한 귀신 연기는 단 한 장면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할까요? 귀신 연기가 스타의 등용문이 되곤 하는데요. 탤런트 박선영은 전설의 고향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섬뜩한 귀신 연기를 펼쳐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었죠. 남자 배우로는 이광기가 전설의 고향의 명대사인 내 다리 내놔를 탄생시켰고요. 공포영화는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신인 여배우들의 등용문으로 주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가위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지원이라는 배우가 재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원리는 고소영이라는 배우가 구미호라는 영화로 그 대중 앞에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그 임팩트 있는 등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후회하면 어떡하니 라는 장나라의 노래 바로 뒤에 귀 아프지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며 귀신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연예인들은 상당히 예민한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신과 상당한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그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에 귀신이 등장했다라는 그 소동이라고 할까요? 이 사건은 그 이승환 씨가 그 앨범 홍보를 위해서 뮤직비디오에 귀신을 넣었다라는 그 논란으로 발전이 되면서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승환 씨는 그 억울함을 호소해서 나중에는 과학적인 그 증명 방법까지 동원이 돼서 결국에는 그 정말 귀신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등장을 한 것으로 일단락이 됐는데요. 향후의 다음 앨범에 자신이 겪은 내용들, 그 황당했던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앨범에 수록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던 어쩌면 귀신 에피소드의 그 완결편이 아닌가. 연예인들은 대체로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비교적 귀신 체험담이 많은 편입니다. 코미디언 이용식 씨의 표현에 따르면 모골이 송연해져 무스 안 발라도 머리가 쭈삣 선다는 연예인들의 귀신 체험담. 심지어 아역 배우들도 한몫하고 있군요. 조수민이 신현준의 매니저를 향해 어깨에 어린 남자 귀신이 올라가 있다고 말하자 실제로 형이 그 나이에 죽었다고 인정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혜선이 무서워요.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죠. 그런데 왜 하필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서 소름 끼치는 쾌감을 맛보려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공포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를 통해 흥분을 느끼기 위해 본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포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찾아오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찾는다고 하는군요. 공포 영화가 꾸준히 이제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블록버스터나 아니면 코미디, 멜로 영화 등과 달리 상당히 경제적으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세트, 그리고 일종의 몇 가지 그 특수 효과나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화 제작비를 다른 영화에 비해 한 10분의 1가량 줄여서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도 그 신인급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면서 제작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작자들이 여름 혹은 다른 시기를 노려서 공포영화를 제작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그 관객들도 공포영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물은 극단의 위험과 공포를 가상 체험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치유제요 위안인데요. 2009년 여름, 경제난과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무한 공포를 선사해줄 스릴 만점 귀신들아, 어서 오너라! 네?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사실 저 혜선이는 무서운 건 절대 못 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려야 되고 심장마비 걸릴 뻔했습니다. 근데 이 공포 영화를 보다가 진짜 심장마비 걸리면 이거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네, 이 문구가 바로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영화관에서 이렇게 주의를 뒀다면 관람객 책임, 이 문구가 없었다면 바로 영화관 측의 책임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공포 영화를 보든지 휴가를 떠나든지 스스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 만구의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 혜선이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센 핫트렌드 시즌1 마지막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눈앞을 가리네요. 저 혜선이가 달라진 센 핫트렌드 시즌2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실 거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